십수년 전에 이제 합천해인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거 뭐 이 얘기는 참 많이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였죠. 강원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강원이라는 이제 그 불교를 경전을 공부하는 그 이제 학원이 있는데요. 스님이 되면 이제 거기를 2년 과정을 거치고 뭐 이런 절차에 걸쳐서 경전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숭유억불 정책을 했잖아요. 조선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의 살림이 다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있어야지 절을 뭐 스님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때 그 가을이 되면 이 잣을 수확해 가지고 이제 그걸 팔아 가지고 이제 절 그 스님들 이제 쓰고 돈을 쓰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 잣나무가 워낙 높으니까 한번 올라가가지고 다른 내려왔다 올라갈 수가 없어서 이 나무들이 좀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이 나무에서 저쪽으로 건너뛰어요. 이렇게 건너뛰어서 거기서 또 따서 떨어뜨리면 밑에서 죽는 사람 있고 또 이래가지고 또 저쪽으로 건너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주 몸이 아주 빠르고 힘이 센 사람들만 거기 올라가게 했죠. 근데 그날도 이제 그렇게 잣을 따다가 한 학인이 자칫 실수해 나무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마침 그 밑에 낙엽이 수급이 쌓여서 몸이 상처는 입지는 않았는데 그대로 완전히 숨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학인의 얘기인데요. 그 학인은 자기 신이 자기가 죽은 거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되면 자기가 죽었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그 순간 이제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자마자 그는 이미 벌써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자기 속과 자기 집에 들어서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배가 많이 고픈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집이 들어서자마자 길쌈을 하고 있는 누나의 등을 짚으면서 누나 밥 좀 줘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어머니와 함께 길쌈하던 누나가 갑자기 펄펄 머리를 쥐었더니 머리가 아파 죽겠다 그러는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누나가 아프다고 해서 면목이 없어졌잖아요. 그 친구는. 그래서 한쪽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어머니가 보리밥하고 풋나물을 된장국에 풀어가지고 바가지에 담아 가지고 와서는 시퍼는 칼을 들고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벼락같이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네 이놈아, 객기야, 어서 먹고 물러가라. 그리고 깜짝 놀라서 뛰어나오면서 투덜거렸어요. 에이, 빌어먹을 놈의 집, 내 생전에 다시 찾아오나 봐라. 그래, 나도 참 별일이지. 중이 되었는데 뭐하러 집에 왔나. 더군다나 사람 대접을 이렇게 하는 집에 뭐하러 왔나. 가자. 나는 스님이니까 해인사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해인사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길 옆 꽃밭에서 청춘 남녀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풍악을 울리며 신나게 놀고 있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으니 한 젊은 여자가 아주 새끝 웃으면서 다가와서 옷자락을 당기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스님, 우리랑 함께 좀 놀다 가세요. 그러니까 중이 어찌 이런 곳에서 놀 수 있겠소? 에이, 그놈은 좀 간이 적어가지고 평생 중질밖에 못 해먹겠어? 사양하고 돌아서는 그를 보고 여인은 욕을 퍼대는 것이었습니다. 욕을 하든 말든 자기는 스님이니까 이제 해인사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예쁘장하게 생긴 여인이 길에 서 있다가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었어요. 억지로 뿌리치고 걸음을 옮기는데 이번에는 수건에 머리를 칠끈 돌려면 수십 명의 무인들이 활을 쏘아서 잡은 노루를 구워 먹으면서 함께 먹을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들도 자기 스님인데 무슨 고기를 먹겠어요. 그들도 가신히 뿌리치고 절에 도착하니 무슨 재가 있는지 연불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소리가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유심히 들어보니까 목탁을 들이는 스님은 은행나무 바를 때 뚝딱뚝딱 은행나무 바를 때 뚝딱뚝딱 하고 있고 요령을 흔든 스님은
재경영세 딸랑딸랑 재경영세 딸랑딸랑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연물도 다 한다 생각하면서 열반당 간병실에 가보니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누워있는 거 있었고 그를 발로 툭 차는 순간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집에서 보았던 누나와 어머니는 물론 여러 조문객들이 자기를 앞에 놓고 아주 슬피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었던 그는 살아난 자신을 보고 기절초풍을 하는 어머니께 여쭙습니다. 아니 어머니 왜 여기 와서 울고 계십니까? 네 놈이 산에 잣을 따라갔다가 죽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초상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세상은 이렇게 일장춘몽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놀란 가슴을 이제 쓸어내리며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집에서 누나가 아픈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 멀쩡한 누나가 갑자기 죽는다고 해서 밥을 바가지에 풀었더니 다시 살아나더구나. 그는 자신을 위해 연불해 준 도반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내가 드린 너는 은행나무 바리떼만 찾고 너는 재경 행사만 찾던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리냐?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전부터 은행나무를 만드는 너의 바리떼를 꼭 가지고 싶었어. 너의 유품 중에서 그것만은 꼭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어찌나 강하게 들든지 너를 위해 연불 하면서도 은행나무 바리떼만 생각해서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해. 나도 역시 그랬네. 내가 평소에 애지중지하던 재경행성이라는 책이 하도 탐나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온 하기는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무인들이 그 무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노루고기를 먹던 곳 장소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사람들은 없고 큰 벌집이 하나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꿀을 따온 벌들이 열심히 그 집을 드나주고 있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또 미모의 여인이 자기를 붙들고 매달리는 곳을 찾아가 보니까 굵직한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으며 청춘 남녀가 풍악을 울리며 아주 재밌게 놀던 곳에는 비단 개구리들이 엎치락뒤치락하며 모여서 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만일 청춘 남녀나 무사, 미녀의 유혹에 빠졌다면 분명히 개구리, 뱀, 벌 중에 하나로 태어났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게 됐다는 그런 실화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정말 이런 예가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죽어도 죽은지 모른답니다. 자기가 죽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 몸은 죽었다 하더라도 뭐 마음은 나가서 그대로 사는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보고 듣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다른 기관으로 하지만 물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죠. 영가 오신통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눈에 딱 알 수 있고 천리를 한꺼번에 볼 수 있고 그냥 바로 뭐 지구 반대편도 바로 갈 수 있고 부르면 즉시 가고 이런 신통을 할 수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